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아둔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출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기출문제 두 번째 영상이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1번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X예요. 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민등록을 하면 이길날 대항력이 생기는데 주민등록이 한 때가 뭐냐? 전입신고한 때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입신고한 때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행정청이 수리받은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청이 전입신고를 받은 때가 전입신고한 때이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 등기명령 집행에 따라 주택전부에 대해 타인 명의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죠. 자, 그래서 이 등기명령은 임차권 등기명령은 뭐예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 임차인이 신청하는 거고요. 이러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임차인이 이사 가더라도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이사 가고 새로 이사 온 임차인이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법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소액 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가 되는 거죠? 2번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뭐죠? 2번입니다. 3번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해요? 자,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같은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다면 무조건 소멸돼야 되므로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만 갖추면 돼요. 확정일자까지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자, 주택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건물의 환가대금뿐만 아니라 대지에 대한 환가대금에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으므로 대지의 환가대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X가 되죠. 따라서 옳은 지문은 2번이 됩니다. 2번입니다. 이제 최근 기출문제 나오는 거죠. 갑은 의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 주택을 그러면 의뢰 저당권이 가장 빠르고요. 병의 주택 임차권은 두 번째죠.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죠. 그러면 요 갑은 뭐죠? 요 의뢰 저당권보다 뭐한 거죠? 늦은 거죠. 그 정이 X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정은 뭐가 됩니까? 세 번째죠. 저당권 실행기한 경매에서 무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 갑의 주택 임차권은 의뢰 저당권보다 늦기 때문에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지 무조건 소멸하게 되고요. 다만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배당 순위는 주어지고요. 물론 배당 순위는 을이 1순위, 갑이 2순위, 정이 뭐가 되는 거죠? 3순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자,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따라서 1번 의뢰 저당권은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또 갑의 주택 임차권도 무조건 소멸돼야 되니까 무가 임대인 병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지문은 X고요. 3번 갑이 적법하게 배당 요구를 하면
을이 1순위고 갑이 2순위니까 을보다 보증금 2억 원인데 우선 변제를 받는다. X가 되고요. 또 경매가 이루어지면 갑의 주택 임차권은 무조건 소멸돼야 되니까 갑은 을로부터 보증금 전부를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도 X고요. 또 을이 1순위, 갑이 2순위, 정이 3순위니까 정이 갑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다. X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사례는 좀 복잡한 거잖아요. 보통 그런 사례들을 조금씩 변형해가지고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가 있죠. 3번입니다.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 요건과 확정을 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차권도 재산권이니까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맞죠? 2번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건물에 대한 환가대금뿐만 아니라 대지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맞고요. 3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존속기간 또다시 몇 년이죠? 2년이고요. 4번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지키겠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임차인이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2억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주택의 가격이 5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됐을 때 주택 임차인은 얼마를 쓰겠습니까? 3억만 쓰지 않을까요? 그죠? 지금 이 사람은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이니까 경매가 되더라도 자신의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가 경락을 받더라도 자기가 이미 낸 보증금 2억을 뺀 나머지 3억만 써서 5억짜리 주택을 경락을 받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3억을 주고 5억짜리 주택을 경락받으니까 보증금을 돌려받은 거예요. 이미. 따라서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자, 내가 미리 낸 보증금은 2억 원. 이 주택은 얼마짜리입니까? 5억 원. 임차인 내가 경락을 받으면 얼마만 쓰겠어요? 3억만 쓰겠죠. 그럼 저는 결국은 3억으로 경락받으면서 5억짜리 주택을 취득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2억 원 보증금을 돌려받은 거예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됐다면 이 가압류 채권자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양도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겠죠.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죠. 을은 갑소의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죠. 자, 을이 누굽니까? 임차인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작년도 문제네요. 1번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자, 2년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2년을 살아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2번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을은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죠. 옳은 것입니까? 맞죠? 그죠? 너무 쉽네요.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갑은 임대인은 또다시 몇 년을 보장해 줘야 돼요? 2년을 보장해 줘야 되니까 임대인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 임차인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을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재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5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마쳤다면 요 을은 대항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X가 되죠. 답은 뭐죠? 1번이죠. 보시면 굉장히 문제가 뭐예요? 쉽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너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판례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죠? 최근의 출제 경향은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를 잘 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